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현재 약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신장 손상, 신경 손상, 실명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식단 관리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를 만들었기 때문에 식습관으로 당뇨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연구에서 밝혀낸 당뇨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살펴보며 이러한 식품들이 어떻게 혈당 조절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씨드. 치아씨드는 최근 몇 년간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으로 특히 당뇨 관리에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원산지로 고대 아즈텍과 마야 문명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죠. 이 씨앗은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치아씨드는 약 30g 기준으로 150칼로리, 5g의 단백질, 10g의 식이섬유, 그리고 5g의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줍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맞으면 비만 및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치아씨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일까요? 치아씨드는 혈당 조절에 최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치아씨드를 포함한 식사가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치아씨드는 수분을 흡수하여 젤 형태로 변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므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치아씨드의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2018년에 한 연구에서는 치아씨드를 포함한 식단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치아씨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중 감소 및 체지방 감소를 경험했다고 하죠. 이 연구는 치아씨드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약 3,4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아씨드가 매우 유명해졌죠. 치아씨드는 쉽게 식단에 추가할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하고 좋은 당뇨 예방 음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퀴노아. 퀴노아 역시 최근 몇 년간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곡물로 특히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남미 안데스 지역으로 고대 잉카 문명에서 중요한 식량으로 사용되었죠. 퀴노아는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하며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퀴노아는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곡물로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퀴노아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완전 단백질로 알려져 있죠. 이는 육류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와 비건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퀴노아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퀴노아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킴을 의미합니다. 퀴노아의 건강 효능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퀴노아가 체중 감소와 관련된 호르몬 수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퀴노아는 복합 탄수화물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또한 퀴노아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당뇨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퀴노아의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퀴노아의 세계 생산량이 약 20만 톤에 달하며 이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퀴노아는 글루텐이 없는 곡물이기 때문에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 비트. 비트는 영양가가 풍부한 뿌리 채소로 최근 건강식품으로 엄청 떠오르고 있죠. 이 채소는 특히 질산염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과 운동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의 다양한 건강 효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당뇨 관리에도 유익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비트는 비타민 C, 비타민 B군, 철분,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트의 질산염은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압을 낮추게 되죠. 비트는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트의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2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비트의 질산염과 항산화 작용이 결합하여 나타난 효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트는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이 지구력 운동에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트의 질산염이 산소 소비를 줄이고 근육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뇨뿐 아니라 당뇨를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최적화된 채소로 볼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비트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비트의 생산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5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비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밀. 메밀은 사실 씨앗으로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곡물입니다. 또한 메밀은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정말 좋죠. 메밀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메밀의 단백질 함량은 약 15%로 다른 곡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메밀에는 항산화 물질인 루틴이 포함되어 있는데 루틴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죠. 메밀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으로 이는 메밀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밀을 섭취한 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으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의 한 연구에서는 메밀가루를 사용한 식사가 당뇨 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루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메밀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메밀이 체중 감소와 관련된 호르몬 수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의 연구에서는 메밀이 비만과 관련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메밀이 당뇨와 비만 관리에 효과적인 식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몸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도 매우 탁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메밀 생산량이 약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 메밀의 소비가 활발하며 일본의 소바면, 러시아의 블리니와 같은 전통 음식에서도 사용되는 등 요리로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식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로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고지방식, 그 지방은 주로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100g당 약 160칼로리를 제공하며 당분 함량은 2.7g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리고
미네랄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뼈 밀도를 높여주고 혈압 균형을 맞춰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사를 한 사람들이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식사 후의 혈당 상승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위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0g당 약 7g의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장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소화 과정에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런 특성 덕분에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염분도 낮아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맞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아보카도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들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보카도의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아보카도의 소비량은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과일로 저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 걱정되는 질환들을 대부분 예방해주는 이 아보카도의 효능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보카도와 토마토. 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조합은 상상을 뛰어넘는 조합입니다. 이 두 과체는 서로의 영양소가 상호작용하여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특히 이 두 식품이 함께 섭취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주로 붉은 색소로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특정 유형의 암,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0% 낮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아보카도를 포함한 샐러드에 토마토를 추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으로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 비해 라이코펜의 혈중 농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보카도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죠. 토마토 역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화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조합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난데요.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보카도의 비타민 E와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결합함으로써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죠. 두 번째, 아보카도와 시금치. 아보카도와 시금치가 왜 좋은지는 성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들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되죠.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이러한 비타민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통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보카도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것은 영양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는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혈액 응고 과정을 도와줍니다.
시금치는 하루 권장량의 약 300%에 달하는 비타민 K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K가 충분히 섭취된 사람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낮고 골절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아보카도와 함께 시금치를 섭취하면 비타민 K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는 철분과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철분은 에너지 생성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며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죠. 그러나 식물성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와 철분을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의 흡수율이 67%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를 곁들인 시금치 요리는 에너지 생성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조합의 효능은 끝이 아닙니다. 아보카도와 시금치의 조합은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는데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의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항산화 물질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최적의 조합입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와 레몬. 아보카도와 레몬의 조합 역시 상당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레몬은 비타민 C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증진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상처 치유를 도와주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의 지방은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의 흡수율을 극도로 높여줍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와 지방이 함께 섭취될 경우 철분의 흡수율이 최대 67%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필수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식물성 철분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철분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하며 레몬과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몬과 아보카도의 조합도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난데요. 레몬의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아보카도의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까지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모든 병은 내가 먹는 음식과 생활로 생겨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먹는 음식과 일상생활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정보는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야 천천히 공유되고 있고 잘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찾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 당뇨에 매우 좋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잊지 않으시도록 꼭 메모해 두시거나 영상을 공유 혹은 저장을 통해 반복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